당신도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몸이 굳어버리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인생은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진단, 하루아침에 사라진 재산,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을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텨내는 이유, 오늘은 바로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늘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인데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라며 검색창을 뒤지는 밤. 호텔 문손잡이 만지고 돌아온 뒤 혹시 심각한 병균이 묻어 있었던 건 아닐까 불안해지죠. 경제 뉴스가 조금만 부정적으로 흘러도 이러다 내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닐까? 누군가 내 험담을 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공포에 짓눌리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권유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릎의 상처는 그냥 상처일 뿐이고 호텔 문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세계적인 재앙 같은 일은 거의 대부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현실이 아니라 현실 위에 우리가 덧칠한 공포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내면은 공포와 불안으로 넘쳐 흐르지만 실제 바깥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해하고 평온한 곳이라는 사실. 이걸 깨닫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괴리가 생기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혼란스럽고 폭력적이거나 버려지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성인이 된 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영원히 왜곡시켜버리죠. 한번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앞으로도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날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진짜 목표는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실제 성인의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악마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위로와 도움과 용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점차 좋아집니다. 두려워했던 일이 사실은 이미 지나간 위험이었고 우리가 상상했던 공포가 현실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가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걸 뒤흔드는 순간, 우리가 의지하던 위로의 말조차 갑자기 순진하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때 말이죠. 회복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치명적인 병을 마주하거나 강박적으로 손 씻는 습관을 극복했는데 정말로 위험한 세균이 퍼졌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용기를 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누군가 그 약점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성숙하려 해도 인생에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현실의 폭풍은 언젠가 누구에게든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당신의 인생에 다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악을 제거할 수도 없죠. 하지만 심리치료가 할 수 있는 건 죽음을 포함한 그 악들이 원래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고 덜 괴롭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정신적 전략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더 잘 견디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고통과 두려움의 층이 더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마법처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상처들은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 특히 어려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면 스스로에게 아주 부정적인 말을 던지곤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어릴 때 삶을 뒤흔드는 일을 한번 겪은 사람은 작은 문제가 생겨도 본능적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졌고 이 파국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팬데믹 같은 실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상황을 과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실보다 훨씬 더 절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때로는 정말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은 그보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죠. 필요 이상으로 공포를 키우고 두려움을 늘리고 파멸감을 덧칠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니까요. 모든 재앙이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끝이 비극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본질적인 존재를 만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건 바로 위로해주던 어른들이죠. 장난감 하나가 부서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울부짖고 바닥을 발로 차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절한 어른이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며 알아, 알아 라고 말해주고 눈물이 멈출 때까지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나서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비슷한 장난감을 구할 수도 있고 접착제를 구해서 장난감 머리를 다시 붙여볼 수도 있으며 다리가 하나뿐이어도 여전히 가지고 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친절했던 부모님의 목소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 조금씩 다시 세워갈 수도 있어. 두려움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작은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설령 없다고 해도 괜찮아질 수 있어.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이 결국 괜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미 몇 년 전에 평온함과 여유 있는 웃음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죽음조차도 반드시 비극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야. 일부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고통받는 건 고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고 고통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우연한 사건 하나를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버립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너무 깊게 자리 잡아서 좌절을 겪을 때 단순히 아프다거나 파산했다거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고통에 엄청난 무게를 더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혼자 외로이 텅 빈 방에 있다는 기분만 아니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잔인한 속삭임까지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모두가 이 잔혹한 목소리에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사랑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산하거나 힘든 결혼 생활을 겪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릴 만큼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죠. 일부 사람들은 분명한 진실 하나를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악의 순간들이 아니며 실수나 실패만으로 정의되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삶에서 많은 것을 잃었을 수도 있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랑받을 이유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생과 나쁜 인생의 차이는 사건 자체의 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해석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상처를 겪은 사람들,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은 사람들,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 중에도 이미 힘겨운 상황 위에 수치심이나 자기 혐오를 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붙잡아줄 시각을 잃지 않습니다. 지옥불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 아직 고칠 수 있는 점이 많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감정적 성숙을 가진 사람들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씁쓸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편집증이라고 해서 정말로 누가 너를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이 음울한 농담에 대한 진짜 반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누가 너를 따라다닌다고 해도 그게 네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그게 네 삶의 끝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니고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평온함과 작은 웃음을 가진 채 그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순간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이 일이 곧 자신이 역겹고 비참하다는 증거라고 믿으며 그동안 아름답게 여겼던 것들조차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그것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좋은 소식은 그런 태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와 성찰의 도움으로 우리도 조금씩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으로요. 가장 끔찍한 순간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장 온화한 부모처럼 친절함과 공감으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마치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아이의 흐느낌을 안아 조용히 달래주는 부모처럼요. 우리 모두는 한때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감정적 성숙함이란 외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폭풍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대신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